네, 네 번째 챕터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비트와 관련된 연산자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부터 시작해서 복합 대입 연산자,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 다 설명을 드렸는데, 비트 연산자는 자, 이번 챕터에서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설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얘네들이 비트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소개를 하겠지만, 이 중에 일부는 비트를 이동시키거든요. 그래서 비트 이동 연산자라고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비트와 관련된 연산자들은 우리가 보통 얘는 진짜 기가 막히게 덧셈 연산자 잘 사용한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얘는 뺄셈 연산 하나는 끝내줘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얘는 진짜 비트 연산자는 상당히 잘 활용을 하더라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분야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이 비트 연산자를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분야에 따라 물론 그 사용하는 형태도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트 연산자를 잘 쓰시면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또 좋은 코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재미있는 것이 또 이 비트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트 연산자를 제가 별도로 설명을 했다고 해서 덜 쓰는 연산자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혹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예제뿐만 아니라 어떤 남이 구현한 코드를 보다가 비트 연산자를 활용한 예를 보시면 그런 예들을 갖다가 주목해서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바로 비트 단위 엔드 연산입니다. 단위라는 표현이 지금 들어가 있죠. 이건 뭐냐면 비트 단위로 진행하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num1이 15고요. num2는 20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int라는 거, int형 변수 num1은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하되 정수를 담기 위해서 int형으로 선언하는 경우에 이 num1은 4바이트 크기의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주석을 통해서 4바이트를 표시해 놨습니다. 얘가 15고요. 자, num2도 int형입니다. 따라서 자, 2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num1과 num2의 비트 엔드 연산을 하여 그 결과를 num3에 저장을 하는데 그 연산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자, 일단 먼저 비트 엔드의 연산의 어떤 형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엔드죠. 여러분들 다 감을 잡으셨겠지만 왼쪽 오른쪽 둘 다 1일 때만 1을 반환하는 것이 바로 비트 엔드 연산입니다. 따라서 00는 0, 01은 0, 10도 0, 1일 때만 1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의 연산을 비트 단위로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num1입니다. 15예요. 그 다음에 얘가 num2 20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비트 0번째 비트부터 시작해서 31번째 비트까지 비트 단위로 0번째는 0번째끼리 n번째는 n번째끼리 연산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1, 0는 0겠죠. 1, 0, 0겠죠. 1, 1이니까 1이겠죠. 1, 0, 0, 0, 1, 0 다 0겠죠. 따라서 얼마입니까? 얘는 1, 2, 4, 4지요. 그래서 실제로 출력 결과로 4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셨다시피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하나의 정수로 그 결과를 반환하는 연산자가 비트 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 엔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비트 오화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비트 엔드와 오화의 유일한 차이점은 자, 비트 엔드는 둘 다 1일 때 1이지만 비트 오화는 둘 중 하나라도 1이면 1을 반환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면은 15, 20. 자, 얘가 15고요. 얘가 20인데, 자, 둘 중 하나가 1이더라도 1이기 때문에 얘네가 다 1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num1과 num2의 오화 연산의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num3의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1, 2, 4, 8, 16 다 더해도 되지만, 1, 2, 4, 8, 16, 30인데, 32에서 1을 빼면은 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31이 출력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XOR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의 비트가 서로 다를 때만 1을 반환하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0, 0일 땐 0입니다. 1, 1일 때에도 0입니다. 같으니까. 근데 0, 1이거나 1, 0, 1 때는 1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15와 20을 가지고 XO와 연산을 해보면 1, 0, 1, 0
다르기 때문에 1이 됐고요. 1, 1 같으니까 제로입니다. 1, 0, 0, 1. 자, 따라서 1, 1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27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not 연산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AND 연산자나 OR 연산자나 그 다음에 XOR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P 연산자가 두 개였었죠. 자, P 연산자가 왼쪽 오른쪽 둘 다 이제 두 개가 있어야지만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연산을 진행을 하는 연산이었는데, 이 not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P 연산자가 하나인 단항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num1의 왼편에 not이 붙었어요.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모든 비트를 갖다가 다 반전시켜서 그 결과를 반환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5 같은 경우에 얘가 15거든요. 이거 연산을 하면은 연산 전엔 이건데 다 반전됩니다. 1은 제로로, 그 다음에 제로는 1로 다 반전이 됩니다. 그럼 얘는 결국 얼마예요? 얼마인지 바로 계산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음수라는 건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num1을 반전시켰을 때에 얻게 되는 양의 정수값이 num2에 저장이 되었고, 그 값을 출력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16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쉬프트 연산자들입니다. 이동 연산자. 자, 이거는 이 방향이 의미하듯이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만들어지는 비트의 결과를 반환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4비트의 데이터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두 칸 이동을 시킨다라고 해서, 그럼 두 칸 이동시키면, 예를 들어서 4비트 1111이 있다. 두 칸을 왼쪽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면 1111이고 빈 칸은 뭐가 들어가서 6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동을 시켜서 그러니까 밀려나는 거는 버려지는 거고, 빈 공간은 채워지는 거예요. 즉, 32비트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32비트, 4바이트짜리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데, 이게 기준입니다. 32비트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시프트 연산을 합니다. 32비트를 가지고 2비트를 왼쪽으로든 오른쪽이든 이제 이동을 시켜요. 그 결과도 32비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4비트를 가지고 예를 든 거는 실제로 4비트짜리 정수는 없어요. 4비트짜리 정수는 당연히 없죠. 예,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밀렸다고 해가지고 비트의 수가 늘어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num1에 있는 비트를 num2의 그 크기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시켜라. 그때 얻어지는 결과 값을 반환을 해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num1에 있는 값이 이동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연산 끝난 다음에 num1도 num2도 그 값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산이 끝나고 나면 그 연산 결과가 이 연산문을 대체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3 더하기 2 하면 이 연산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연산의 결과는 반환된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거 왜 그렇게 씁니까? 3 더하기 2라는 연산문이 5라는 숫자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도 이 연산이 끝나면 그 연산 결과가 이 위치를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위치를 대체해서 새로운 연산 결과가 얻어지는 거지, 반환이 되는 거지, num1의 값을 밀어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num1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변수가 아닌 상수도 이렇게 피연산자로 올 수 있는 겁니다. 8이라는 숫자의 비트 열을 두 칸씩 왼쪽으로 이동시켰을 때 얻게 되는 값을 반환해라. 이 자리에 대체시켜라 라는 뜻으로 이 문장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num이라는 변수가 15 이렇게 됩니다. 비트 열이 한 칸씩 왼쪽으로 이동시켰을 때에 얻게 되는 값을 result1에, 두 칸씩 왼쪽으로 이동시켰을 때 얻게 되는 값을 result2에, 4칸씩 옮겼을 때 이동시켰을 때 얻게 되는 값을 result3에 저장을 하는데, 자, 한 칸 이동시키면은 밀리는 0 버려집니다. 근데 한 칸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밀려지니까 공간이 하나 비게 되죠. 그 빈 공간은 0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0으로 채워지고 0으로 채워지고 0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result 1, 2, 3에 저장이 되고 num의 값은 바뀐다 안 바뀐다? 당연히 안 바뀌죠. 안 바뀌었기 때문에 1을 옮겼을 때, 2를 옮겼을 때, 3을 옮겼을 때 누적해서 이동한 게 아니라 한 칸, 두 칸, 세 칸씩만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출력해보면 30, 60, 120이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15를 갖다가 한 칸 이동시켰더니 30이 되고, 두 칸 이동시키니까 60이 되고, 세 칸 이동시키니까 120이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한 칸 이동시킬 때마다 그 값이 2배씩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30이라는 숫자에 4를 곱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곱하기 4를 해도 되지만 쉬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두 칸 왼쪽으로 쉬프트 해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연산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CPU는요 곱셈 연산을 할 때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물론 원체 이제 CPU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인 개념의 부담이에요. 진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그건 아니죠. 단순한 덧셈 연산에 비하면 부담을 느끼는 연산입니다. 곱셈이나 나눗셈이나. 근데 이동연산, 비트를 갖다 이동시키는 거는 그에 비해 매우 단순한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인베이디드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일반적인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이 아닌 어떤 그 장비나 기기에 들어가는 소형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그러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 능력이 떨어지죠.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곱셈이나 나눗셈 연산을 이런 비트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완성을 시키는 경우도 정말로 있습니다. 예, 저도 좀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이제 인베디드 환경의 CPU들도 좋아지니까 그런 형태의 연산을 할 일이 많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뭐 또 모르는 거죠. 점점 더 작아질수록 또 그런 어떤 컴퓨팅 환경은 좀 더 능력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으로 이동시킬 때마다 2배 증가하면 당연히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은 그 값은 나누기 2의 결과 반으로 줄어든다는 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연산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거는 뭘까요? 뭐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이제 아실 겁니다. 뭐 num1 오른쪽 이동, num2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num1의 비트 열을 num2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라 이거죠. 자, 그럼 하나 더 써볼까요? 8, 2 이건 뭘까요? 8이 가지고 있는 비트의 열을 갖다가 두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을 때의 결과를 반환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은 이거 설명하면 이거 설명 불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추가 설명드리게 될 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빈 칸을 갖다가 무조건 0으로 채워주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왼쪽이 비죠. 왼쪽을 무엇으로 채우느냐는 CPU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마이너스 16입니다. 이거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 쉬프트 시킨다. B잖아요. 이제 뭐 두 개는 이렇게 떨어져 나갈 거고 두 개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0으로 채우는 계열의 CPU가 있고요. 1로 채우는, 즉 1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얘가 비트가 왼쪽이 1이죠. 1이면은 1, 그 부호를 유지하기 위해서 MSB가 가지고 있는 값으로 채우는 CPU가 있고, MSB와 상관없이 무조건 0으로 채우는 CPU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현재 MSB가 뭐예요? 1이죠. 따라서 MSB가 1이니까 난 1로 채우겠다라는 CPU가 있고, MSB에 상관없이 나는 0으로 채우겠다라는 CPU 계열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제를 실제로 확인해서 뭐가 채워졌는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죠. 0이 채워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출력의 결과가 플러스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1이 채워졌다, MSB가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실행 결과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아마도 일반적인 환경에서 여러분들 사용하신다면 이 결과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프로그래머들이 이 연산자는 잘 안 씁니다. 물론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쓰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건 여러분들이 환경에 따라 달리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안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이런 문제, 즉 뭐가 없어요. 호환이 안 되죠. CPU가 달라지면, 제가 처음에 그 C에 대한 장점을 말씀을 드릴 때 호환성 얘기한 적 있을 겁니다.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호환성이 좋다라는 얘기를,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얘기를 갖다 한 차례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그 CPU에 따라서 연산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CPU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코드를 갖다가 수정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이 연산자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예, 반면 다른 연산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CPU에 따라서 내가 그 연산의 방식을 갖다 달리할 필요는 없지만 이 연산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연산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에 호환성을 중요시하는 소프트웨어라면 안 쓰는 것이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챕터까지 끝났는데요. 점점 저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더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다양한 코드를 작성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 중간중간에 나오는 연습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가급적이면 꼭 좀 풀면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연습 문제라고 생각이 드니까, 또 본문에 있는 연습 문제는 바로 그 챕터 뒤에 답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해할 거 없이 풀어보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면서 진도를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챕터의 강의를 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